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뱅골드 최현덕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말 너무 힘이 드는 게 시장이 회복될라 치면 큰 악재 한번 팍 나와버리고 투심 위축되고 이게 몇 번이고 반복되는 것 같아요. 사실 어제 나스닥도 올랐고 지금 나스닥 선물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증시만 유독 빠지고 있는데 어제 유럽 증시가 빠져서 못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중소형 은행주들의 어떤 우려가 좀 크다 보니까는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이 오늘 이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2만 개가 넘는 선물 계약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이제 외국인 그 기간이 16,000개 이상 받아주고 있어서 제가 볼 땐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코스닥 시장이 3.48%니까 오전장의 저점을 깨서 내려오다 보니까는 아마 투매 물량도 많이 나올 것이고요. 손절성 매도 물량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큰 그림은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밤 나올 CPI도 바이든 대통령이 예고를 했었고요. CPI가 꺾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공급망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이 인플레의 원인이었던 공급망이 풀리고 있습니다. 이 공급망 지수가 지금 역사적 평균가를 하회하고 있거든요. 그럼 사실 작년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풀리고 있는데 지금 은행 리스크 때문에 빠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시장은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이번에 하락은 길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뱅크론이라는 게 사실 좀 쉽지 않은 악재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어제 오늘 아침까지도 뱅크론 나오지 않았죠. 지금 오히려 지금 뱅크론 나오지 않고 그런 부분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같은 날도 오히려 우리가 좀 중장기로 봤을 때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국 어떤 종목이 반등이 먼저 나올까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종목 설명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이 먼저 나올 종목 섹터는 어디일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겠다라고 예고해 드렸습니다. 그럼 갖고 있는 종목은 괜찮은지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 하락하는 종목 개수가 역대 최대치래요.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아마 내 계좌를 열었을 때 대다수의 종목에 파란불 들어왔을 텐데요. 어떻게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지 리뷰 또 해보도록 하죠. 일단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MDS테크. 그러니까 제가 결국은 이 시장 큰 방향은 성장주가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지금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까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금리라는 부분이 안정되는 부분이 생기면서 성장주가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이 MD스테크가 지금은 이제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5% 정도의 상승이 나오는 모습 보였죠. 오늘은 지금 시장의 그러니까 오늘 중에 저점이 깨지면서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 올라가진 않겠습니다만 시장 반등이 나온다면은 MD스테크는 그 주인공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역시나 MD스테크는 계속해서 보유 관점 말씀 좀 들어보겠고요. 제가 바로 이제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성일하이텍,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드렸죠.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밤에 나올 유럽판 IRA 이에 대한 가장 최대 수혜주가 되고 있는 거죠. 시가총액이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급락은 나오는데 오히려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요. 저는 시장 반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장 반등 나올 때 사실 거기에 소외되는 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외되지 않을 종목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절대 소외 안 되고 오히려 빠른 수익 전환이 가능한 거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결국 시장 반등을 주도할 수 있는 그 섹터에서 또 대장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안에서의 대장주 한번 또 두 가지 종목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덕이 덕분의 종목은 무엇일지 키워드로 힌트를 드려볼게요. 정부의 정책과 같이 가자. 이렇게 시장이 좀 불안할 때 믿을 구석이 있어야 돼. 뭐 실적이라던가 시장의 트렌드라던가 아니면 정부 정책도 그 중에 하나겠죠.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 정책과 결을 같이 했을 때 우리가 또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건데 AI 이야기인데 결국 세계의 물결이 좀 AI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는 우리 정부도 좀 정책 준비하고 있고 법안까지 만들고 있거든요. 내용 좀 보시면은 정부가 이달 초거대 AI 정책 방향 발표한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달 발표한다고 해서 날짜를 확정한 건 아닙니다만은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이미 인공지능법이 국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죠. 그래서 일단 관련 기본법에 대한 제적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건데 사실 이 인공지능법이 그러니까 이 법안 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법은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그 산업 육성에만 좀 무게를 두고 윤리 쪽에서는 좀 많이 좀 그 안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좀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그런 걸 좀 포함해가지고 산업 정책 방향이 발표가 됩니다. 일단 지금 나온 것은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이런 것들 네거티브 규제라고 하죠. 일단은 정해져 있는 게 없으면은 무조건 할 수 있어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후 규제가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 포지티브 규제라고 해서 법안이 없으면 무조건 안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는 이 AA 쪽은 일단은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된다면은 법을 정하겠다라는 건데 이 원칙을 명문화해서 법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국회 상임위원회하고 법제사법위원회 그 다음에 본회의를 통과해서 입법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이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와 함께 정부는 2030년까지 총 AI 쪽에 8,260억 투자하겠다. 결국 우리 삼성전자 환희사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AI 쪽에서 엔비디아의 GPU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같이 들어가는 게 메모리거든요. 또 특히나 GPU는 지금 이제 그 그래픽 카드로 나온 건데 AI 전용 만화적 NPU거든요. 그거 투자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쪽에 어떤 정부 정책이 지금 따라가는 걸 본다면은 이번 주에 AI 관련 이벤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목요일날 MS 공개했죠, 바이두 공개했죠, 다음 주 엔비디아 했죠. 그런 관점에서 AI 쪽에서 대장으로 올라갈 종목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안에서 대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어떤 게 있을지 네. 첫 번째 정부 정책과 같이 갈 수 있는 그 수혜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요. 딥노이드를 갖고 오셨네요. 네.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네. 한번 쭉 올랐다가 최근에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지금 조정이 끝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딥노이드 말씀드리는 건데 AI 영상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MS에서 GPT-4가 공개될 텐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영상까지 인식할 수 있는 멀티모달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AI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2023년도에도 AI 바우처 지원 사업 선정되면서 3년 연속 정부에서 지원하는 AI 바우처 그 공급 기업으로 선정이 된 거고 의료용 AI 솔루션 딥 AI를 지금 출시했는데 이게 뭐냐면 엑스레이를 판독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으로요. 그래서 의료진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이 먼저 보기 전에 AI가 판독을 해가지고요. 그런 어떤 과거 사례를 보고서 비교 분석을 한다면은 의료진이 또 좀 더 빨리 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지금 현재도 상급 종합병원하고 군 병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한국공항공사와 영상판독 공동 개발했다. 우리 보통 이제 공항을 빠져나와 들어올 때 짐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짐을 이제 우리가 한쪽에 놔두면 찍 들어가면서 검사하잖아요. 지금은 그걸 사람이 일일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또 인공지능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보안용은 95%, 기업보안용은 97%의 높은 판독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실제 AI 쪽에서 매출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이 빨리 끝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쭉 한번 올랐죠. 제가 여기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한번 쭉 올랐다가 최근에 정말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10% 이상의 급등세가 나왔는데 시장이 계속 흘러내다 보니까는 조정이 나왔죠. 오늘 이런 자리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매수를 해준다면 AI 반등에 소외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13,700원까지 제가 이 목표가를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제가 아까 이제 11,000원 위에 있을 때 좀 말씀드렸던 건데 손절가는 지금 자리에서 1,200원으로 손절가 11,000원 있는데 손절가 1,200원으로 좀 정정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가격은 1,200원으로 정정해 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13,700원 이야기 드렸습니다. 첫 번째 딥노이드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또 어떤 거일지 이번에도 힌트부터 볼게요. 네. 시장이 반등할 때 먼저 오를 수 있는 종목으로 집중해보자. 재료가 확실한 것에 관심을 보이자. 이 재료는 어떤 걸까요? 이게 이제 이 물적 분할을 말할 건데 네. 이제 3월 말에 주총이 많이 있거든요. 주총에서 확정되는 것들은 재료가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확정될 건데 시장 때문에 빠졌다. 그러면 이런 거 사준다면은 제가 볼 때는 좀 쉽게 수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주총 시기만 올랐다라고 나왔는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인적 분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총 시즌 좀 본격 개막하면서 이 주총에서 어떤 것이 결정되냐에 따라서 이 종목에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 올라갈 수 없고가 결정되고요. 분할을 할 때 보통 분할을 하게 되면은 흑자 사업하고 적자 사업을 나누기 때문에 흑자 사업이 상장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주가는 급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다음 물적 분할이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기존 주주가 어떤 지분율대로 신설 범위를 나눠 가지기 때문에 되게 좋은 건데,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이 물적 분할을 해서 그 좋은 회사를 이 대주주가 다 가져가다 보니까는 이건 소액주가 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근데 물적 분할 같은 경우도 적자 사업을 떼냈을 때는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 분할을 통해서 기업 가치 재평가 받는다. LG화학, LG에스솔 같은 경우 좀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LG화학만 봤을 땐 주가가 좀 무겁죠. 왜냐면 화학업종은 안 좋은데 이 배터리업종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떼어놨더니 LG엔솔은 오히려 시가총액 2등이 되면서 큰 평가를 받은 거고, LG화학은 아직 그대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분할을 했을 때 이 기업까지 재평가 받기 때문에 아주 좋은 뉴스인데, 이번 주총에서 또 물적 분할 결정될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말씀드릴 거고, 쉽게 말씀드리면 흑자 회사와 적자 회사를 나눈다. 적자 회사를 떼어내서 따로 상장시키고요. 흑자 회사 나눈다면은 이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재평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거를 이번 주총에서 나올 수 있는, 이미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주총에서 확정되는 그런 종목을 하나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좀 그 개별 종목에서 이슈 갖고 있는 종목들 공통점을 보면 주총이랑 연결된 종목들이 꽤 그렇죠. 많아요. 네. 과연 어떤 종목에 또 이런 확실한 재료가 있을지 두 번째 오늘의 공략주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HLB를 갖고 오셨습니다. 이거 시가총액이 조단이라서 네. 뭐 어떤 그 재료 하나 때문에 빵 올라갔다 마는 그런 종목이 아니고, 실제 이제 리보세라님이라는 이제 그 표정 항암제가 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뉴스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좀 보게 되면은 일단 리보세라닙이 이 중국의 항서제약의 캄렐리 주마하고 병용요법을 했더니 간암 치료제에서 효과를 보인 겁니다. 그래서 간암 치료제로서 중국에서는 1차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임상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이 병용 치료제로서 중국에서는 이미 승인 난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 이제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 5월달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 좋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은 뭐 바닥권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매수해도 되는 건데, 재료가 뭐냐면 물적 분할. 지난번에 이제 물적 분할하겠다고 했는데 HLB가 지금 제약회사입니다만은 지금 그 ENG라고 하는 선박 파이프에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제약에 대한 이 리보세램이라는 기대감은 좋아서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 ENG라는 선박 파이프 같이 있다 보니까는 주가에 방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박 파이프를 물적 분할하겠다는 건데요. 이거는 적자 회사이기 때문에 물적 분할하는 게 기존 주제는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적자 회사를 떼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매도 쇼크보이는 기대. 보통 물적 분할하게 되면은 소액 주주한테 매수 청구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공매도가 그 공매도를 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숏 커버링에 대한 기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일단 리보세라님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여기에 이미 승인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나빠질 내용이 없고, 물적 분할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은 주총이 이제 3월 말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지금 담아놨을 때 쇼커버링 급등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표정함제, 리보세라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제 그 주가가 한번 이 물적 분할하겠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한번 급등이 나왔고요. 지금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랐을 때 추격매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 것인데, 말씀을 드렸던 대로 주총이 3월 말인데 그러면 지금 2주밖에 안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물적 분할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올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는 4만 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최근 저점이었던 32,8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입니다. 목표 주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2,800원, 주총이 딱 2주 정도 남겨두고 있기에 네. 한번 저희는 공략을 해볼게요.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소개해드렸고요. 사실 이 종목보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오늘은 많을 수밖에 없는 날이잖아요. 네. 그런 분들 또 어디서 시장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유튜브에서 4시부터 무료 방송이 있는데 지금 시장이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2, 3주 뒤에 아마 나의 계좌였던 수익이 좀 갈려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설명과 언제 반등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가 반등할 수 있을지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 들어오시면 되고요. 네이버 밴드에도 좀 데이터 올려놨으니까요. 네이버 밴드에서도 최현덕 검색하셔가지고 데이터 같이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이야기 또 들어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시간 현덕이 덕분에로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